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JK스탁 곽용훈 대표와 함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보급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본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이 수소 제조 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 이슈 보고 뭐 한국가스공사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뉴스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워낙 말이 많아서요. 네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하고 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한국가스공사가 2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본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추후에 좀 불확실성,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고 국제 유가 행보에 이어지면서 추가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그런 부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한국가스공사 하면은 요즘에는 현대제철 앤드 현대글로비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운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관련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까지 함께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공사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주고 계십니다. 워낙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 낸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주도주 찾기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로 그럼 들어가 보자. 네, 지금 아무래도 현 시장에서 지금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미 대선 전에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유럽발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 풍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든가 성장성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정말 힘이 좋습니다. 지금 뭐 말하는 도중에도 10%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흐름 이어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방금 주도주 이야기 한번 했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많이 갖고 가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음 주도주 찾기 나서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SDI가 연구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에 라인 증설 착수했다라는 뉴스 오늘 나와주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대표님?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최근에 그 LG화학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주주들을 달래기 정책으로 해서 배당에 대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굉장히 연구 개발 비용도 많이 쓰면서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더 전고체 부분에 그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가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부분들이 화재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 SDI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2023년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보시고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중장기로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고 최근의 변동성은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동성, 정책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좀 꾸준히 이렇게 중장기를 보시면은 아직도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평가. 늘 대표님께서 간다 또 간다. 그 종목 안에는 2차 전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SK텔레콤이 15일에 이사회 열어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단 분사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우버와 함께 손을 잡게 됐는데요. 합작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티맵 쓰시죠? 네네, 티맵이 씁니다. 예. 운전자들 75% 이상이 쓴다고 해요. 점유율이 엄청난 상황인데 이제 우버랑 활용해서 카카오 택시처럼 우리도 그런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좀 우려 섞인 게 뭐냐면요.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에 SK 플랫릿을 떼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년 이상 쭉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또 떼내게 된다면 주가 그때처럼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예. 파악하지 않습니다. 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주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부분이 아니고 상당 부분 차지하는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주들의 어떤 극한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물적 분할은 이제 수직 분할이기 때문에 네. 가치 변화가 없어요. SK텔레콤도 그러한 취지에서 가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티맵 모빌리티 합작 설립 관련해서 이제 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무적 분할을 그 부분이 또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비중에서 조금밖에 차지를 안 해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앞으로의 성장성, 뭐 5G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또 배당 정책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자회사 원스토어의 또 상장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하게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뭐 5천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9, 10, 11 이렇게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요게 금월 10월과 11월 달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하반기 밀성은 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좀 된다면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로 착착착 모아가지고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 커진 시장에서 그럼 SK텔레콤으로 시장 대응해봐도 된다는 거죠? SK텔레콤은 변동이 굉장히 크지는 않겠죠. 근데 좀 중장기를 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퀘스천 마크를 던지신다면은 SK텔레콤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까지 기사 챙겨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JK스탁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